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대구에서 설렁탕집을 운영하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이제 내년에는 50대에 접어들게 되겠군요. 10대 시기보다 20대는 2배로 빨리 간다는 말이 있던데, 그리고 30대는 3배, 40대는 4배로 빨리 간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요즘 우연히 듣게 된 그 이야기가 진실임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특히 제 40대는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를 만큼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그 배경에는 제게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알려준 망할 인간들이 있었죠. 오늘은 제 40대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몫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연과 함께 해 주시겠어요? 저희 남편은 오래된 가구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경영 악화로 하루아침에 실직하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은 대학생이었고 군대에서 제대를 앞두고 있었으며 딸은 신입생이었다. 한창 학비가 들어가야 할 상황이었던 저희는 예상치 못한 이 상황이 너무나 난감했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취업을 알아보러 다녔지만 젊은 사람들도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일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저도 마음이 불안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제 고민을 알게 된 여고 동창이 먼저 저를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저와 30년 지인이 지인인데 이 친구는 사실은 서울의 유명한 설렁탕집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함께 일했었어요. 그래서 종종 그 비법을 알고 있었죠. 그 친구는 그런 비밀을 저에게 전수하며 음식점 일에 무제한 제게 도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설렁탕집을 개업하기로 결심했죠. 설렁탕도 중요하지만 국밥을 먹을 때 김치는 빼놓을 수 없는데 김치가 맛없으면 설렁탕의 맛이 없어진다는 거 알죠?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이렇게 용기를 내기 힘들었을 텐데 너는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아이고, 뭐야, 무슨 소리야. 당신이 잘 되는 건 내겐 큰 행운이야. 왜 내가 피곤한 집에 행복이지 시집을 갔는지 궁금해하다가도 여기서 도와주려고 한 거였나. 이런 시점에 이혼해서 다시 대구로 내려온 것도 그렇고 너도 아직 마음이 아프겠는데 내게 신경을 써주다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정말 고민돼. 알았어. 나중에 장사가 잘 되면 나는 공짜로 설렁탕이나 실컷 먹어볼게. 시집에서도 자주 먹었지만 그래도 질리지가 않아. 그냥 설렁탕은 유행 체질도 아니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으니까 잘하면 정말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친구의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았어. 요즘 예산이 부족해서 특별한 홍보는 하지 않았지만 오가다 건너편 간판만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꽤 있어. 되더라도 나는 여고 동창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어. 그래서 이혼 후 고향으로 내려와 혼자 사는 친구를 위해 밑반찬도 해주었어. 또한 명절 때는 우리 집으로 초대해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감사함을 표현했어. 처음에는 식당에서 일하는 것을 꺼리던 남편도 어느 날부터인가 나를 도와주려 노력했고 그러다가 부지런히 새벽 시장에 나가 직접 식재료를 준비해오기 시작했어.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식당도 조금씩 자리 잡아갔어. 생전 처음 해보는 고대 일에 몸은 힘들었지만 북적거리는 식당을 보면서 마음은 흐뭇했어. 그래서 고다 남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요. 열심히 일에 집중했고 그렇게 식당이 활기를 띠자 저는 자식들에게 든든한 부모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에 부풀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남편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고 남편의 머릿속은 저와는 다른 생각으로 꽉 차 있다는 걸 얼마 후에 깨달았어요. 어느 날 술에 취한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하자며 저를 기망시켰는데 저는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말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이내 술 취한 남편의 주사일 거라고 넘겼지만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남편은 멀쩡한 정신으로 이혼을 타령하고 있었어요. 이유를 묻는 제게 남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사람이 생겼다는데 무슨 다른 이유가 필요해? 20년 넘게 산 마누라한테 이혼 얘기 꺼내면서 이유가 고작 그것뿐이야? 이날까지 처자식 위해서만 살았으니 이제 나를 위해 좀 살고 싶어졌어. 내가 진짜 살고 싶은 사람이랑 나 하고 싶은 대로 좀 살아보고 싶다고. 그걸 말이라고 해? 지금 상황에서 여자 타령이나 하고 있는 게 정상이니? 우리 애들은 아직 한참 더 뒷바라지 해줘야 돼. 둘이 마음을 맞춰서 노력해도 부족할 반에
아버지라는 인간이 뭐? 이제 이혼한 애들은 다 성인이야. 이미 이 정도로 키워냈으면 자기 할 일은 알아서 해야지. 부모 없이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원을 다니는 애들이 널렸어. 급하면 그들이 알아서 할 거야. 내 남편이 맞겠지. 도대체 어떤 여자한테 반하여 이렇게 정신이 나갔는지. 어떻게 생긴 얼굴로 내 마음을 완전히 이해해 놓은 건가? 나는 살펴봐야 할 것 같아. 누구야? 진실을 말하라. 너는 스스로 그걸 알고 뭘 하든지 머리카락이라도 잡기까지 무식하게 너도 끝내 누구를 받아들이려 하고 있는지 전혀 말하지 못해.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버렸어요. 아예 새로운 인격으로 변해버린 것처럼 그리고 얼마나 많이 외도 상대에게 물어봐도 결코 말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대단한 여자에게나 속았는지 정말 가슴이 답답해했어요. 결국 마음이 타들어가고 말았는데 나는 남편이 잠들어 있는 밤에 몰래 휴대폰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어요. 낮에는 얼마나 신중하게 행동하는지 감시할 기회를 엿볼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남편이 바닥에 떨어뜨린 것을 발견한 후에 몰래 휴대폰을 챙겨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남편의 비밀번호가 너무 간단했어요. 그것이 곧 자신의 생일이었죠. 그렇게 나는 생각보다 쉽게 내연녀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체를 확인한 후에 받은 충격은 진정 말로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왜 외도 상대를 숨기려 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네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상대는 바로 나에 대한 그 어느 때보다 친숙하고 호의를 베푼 제 여구라는 거예요. 동창이었습니다. 동네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거리낌 없이 지냈기 때문에 제가 두 사람 사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제 친구는 꽤 오랜 기간 문자 메시지로 달콤한 사랑 표현을 주고 받았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치 않아서 남편은 이혼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변명을 일일이 하고 있었어요.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한 아찔한 느낌을 받았죠. 그러면서 두 사람이 수없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던 중 최근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여고 동창에게 연락을 피하며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하는 듯 했는데 문제는 그것이 바로 제 친구였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정리하길 원하는 관계를 제 친구가 끝내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았고 그로 인해 남편은 일방적으로 매달리며 협박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걱정하던 친구의 미소가 떠올라 속이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한밤중에 여고 동창의 집으로 친구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놀란 친구로부터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마침내 믿을 수 없는 일에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동창을 머리채 잡고 집안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울던 친구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어서 미안해, 영희야.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었어. 이혼하고 내려왔는데 마음을 잡지 못하는 나를 오빠가 위로해 주었어. 그러다가 시끄러워. 너희는 반란 똥만도 못해. 그런 짓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얼굴이 날아왔었어. 뻔뻔함도 정도가 있어야지. 정말 소름 끼친다. 미안해. 너한테는 할 말이 없어. 너한테 도와준 게 맞아? 남자가 굶어 죽을까 봐 발벗고 나선 거야? 친구 걱정해서가 아니라 내가 말을 꺼내니까 오빠도 부탁했어. 자기가 아무리 취업 자리를 알아봐도 만만치 않다면서 내 솜씨가 좋으니 잘 될 것 같다고. 이제 이런 걸 보니 나 식당에 밀어넣고 뒤에서 더럽게 하는 일을 하려고 도와주는 척 신망을 떨었어. 그만하지만 식당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진심이었어. 내가 정말 열심히 도와준 건 너도 알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대로 이야기할 거리가 조금이라도 있을 건데 왜 그랬어? 그리고 장사가 잘 되면 내가 모르게 놀아나기도 더 쉬울 텐데. 왜 그랬던 걸까? 바보 같은 내가 그것도 모르고 정말 평생 너를 은인으로 생각하겠다고 다짐했어. 우리가 지켜온 30년 넘는 우정이 그것이었을 줄이야. 그 인간인 김수복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나? 그런 걸 몰랐어.
다정한 남편과 착한 아들딸이 나이에 전부 잃고 고향으로 내려온 나한테는 내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었어. 그래서 친구의 남편을 넘보게 된 거야? 내가 그런 인간이었으니 내 것조차 빼앗고 싶었어. 그런데 어째서인지 내가 보니까 너는 이쪽으로 제정신이 돌아온 것 같더라. 매달려도 안 되니까 협박까지 하는 건가? 들이대며 이야기하는 건 너 혼자인 것 같아. 아니지, 오빠도 나랑 같은 마음이었어. 분명히 내 마음 억누르고 내게 살림 차리고 싶었어.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이혼 소송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니? 어떻게 사는 방법인지 말이야. 어디서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어? 어디에 그 비밀이 있겠어? 들어보자. 아니야, 난 내가 부럽고 오빠를 원했지만, 이혼하라고 말은 오빠였어. 이 말은 오빠가 먼저 한 거야? 너와 사는 게 이제 너무 지겨울 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한 건 오빠였어. 그래. 하지만 내가 이혼을 못한다 해서 포기했다고 했어. 그래서 남편한테 만나지 말라고 그렇게 매달렸다. 거야, 영희야, 그런 거 아니야? 난 그냥 이만 당하고 이렇게 내지는 게 너무 억울해서 내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난 정말 오빠한테 바라는 거 없이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오빠가 뭐니네 수복 오빠가 도대체 뭐라고 했는데 내 연녀 주제 뭐가 그렇게 억울해? 영희야, 넌 정말 아무것도 몰라. 오빠가 지금 이혼하자고 눈이 돌아서 저러는 건 나 때문이 아니란 말이야. 나는 생각지도 못한 친구의 말에 순간 멈칫했고 무슨 소리야. 너 때문이 아니라니 그럼 나 때문이라는 거야? 내가 문제라서?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몰라. 난 내가 충격받을까 봐 이 말은 끝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날 이렇게 몰아세운 건 너야. 어떤 충격을 받든 나도 이제 모르겠다.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여기서 더 충격받을 일이 뭐가 있어? 내 친구랑 남편이 눈 맞아서 내 뒤통수를 쳤는데 그것보다 더 심한 일이 뭔데? 오빠한테 내 연인이 나 혼자가 아니라는 말이야. 너나 나나 지금 오빠한테 찬밥된 건 마찬가지라고 저는 순간 제기를 의심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뻔뻔한 이 여고 동창은 눈물까지 쏟으며 계속 자신의 억울함을 토해내더군요. 더 원통의 할저는 오히려 제 인생을 망친 원수의 넋두리를 들어주고 있는 꼴이 되고 말았답니다. 너도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 인간이 너하고만 바람을 피운 게 아니란 소리야? 그래, 개업 도와줄 때 나한테 얼마나 고마웠는지 알아. 버리라고 하지도 않았던 가정까지 다 내던지고 목숨이라도 걸 것처럼 굴더니 한순간에 안면 물수하고 내 전화도 피하는데 내가 황당하지 않겠냐고? 내가 억울하면 나는 기막혀 죽었겠다. 너 참 웃긴다. 너한테는 미안하다고 하잖아. 근데 그 인간들 이대로 그냥 두고 없어? 넌 나보다 더 하다며 근데 그냥 놔둘 거야? 너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너만 보면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니 내가 아주 바보인 줄 아니? 이게 어디서 개수작이야? 다른 여자랑 바람을 펴한다는 게? 김수복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알아? 나 이 마당에 그런 거짓말을 왜 하는 거야? 어차피 너한테 모두 들킬 텐데 그게 어떤 이득이 되겠어? 믿기 싫으면 이따 새벽에 나랑 같이 가보자. 너는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들었어. 제대로 말하는 친구의 눈빛이 자신에게 차 있어서 마음이 두근거려. 그래, 가혹한 현실을 알아야 할 것이 많이 남아있을지도 몰라. 눈앞이 흐릿해졌어. 시간이 흘러가길 기다렸어요. 새벽 시장에 가는 남편 뒤를 쫓기로 한 것이죠. 우린 그동안 친구와 함께 숨이 막히는 정적을 참으며 서로 복잡한 마음을 달래왔어요. 우리가 그런 일로 만난 게 아니었다면 우린 여고 시절의 이야기로 시간을 모르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남편을 미워했지만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낸 30년 지기에 대한 분노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여고 동창이 정적을 깨며 제게 제안했습니다. 제 남편이 집에서 나오는 시간을 알려주며 그 사람을 미행하라고 제안하는 말을 듣고 내키지 않았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친구가 호출한 택시를 타고 우리 집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님께 양해를 구한 뒤 남편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꽃단장을 한 남편이 나와서 보였어요. 한눈에 보아도 시장에 가는 사람으로서는 과하게 차렸지 않았는데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것들인데 의심하는 눈으로 살펴봤습니다. 시작할 때 모든 것이 수상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편의 차를 따라 약 10분을 운전했고 낯선 빌라 앞에 도착하며 멈춰섰습니다. 이 시간에 새벽장을 핑계로 한 남편의 몰래 나간 곳이 어디인지 궁금해졌고 갑자기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린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빌라 2층으로 올라가 복도 끝에 한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친구는 저를 재촉하며 빨리 안으로 따라 들어가자고 했지만 그 이후에 조금 겁이 났어요. 뭔가 볼 수 없는 두려움 속에 발이 떨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결국 거기까지 가서 그냥 되돌아올 수는 없었어요. 일이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친구 뒤를 따라 그 집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어요. 잠시 후 안에서 발랄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내 제 친구는 천연덕스럽게 연기를 하더군요. 옆집에 사는 여자인데 어제 택배가 우리 집으로 잘못 왔다고 하더라고요. 문을 열어달라고 했대요. 저는 천연덕스럽게 연기하는 친구를 어이없이 바라봤습니다. 연기를 이렇게 잘하니까 나도 깜박 속았지 싶었어요. 그런데 정작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어요. 기다리다 못한 친구가 다시 노크를 하려는 순간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급하게 옷을 입느라 시간이 지체되었음을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어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저는 깜짝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게 주저앉을 뻔했죠. 반대편에서 여자도 역시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그 여자는 바로 저희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었어요. 2달 전에 개업을 하며 함께 일하기 시작한 여자는 30 중반의 노처녀였어요. 여자는 문을 닫는 것도 잊은 채 허겁지겁 뒷걸음질 치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여기는 어떻게 된 거야? 그 말은 내가 물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왜 여기 있는 거야? 아까 우리 남편이 이 집으로 들어가던데 새벽에 우리 남편이랑 할 말이 뭐야? 아니요. 나는 신발을 벗지 않고 여자의 집 안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식탁 위에 놓인 재료들의 눈길이 멈추었습니다. 거기에는 오늘 남편이 보기로 한식 재료들이 놓여 있더군요. 나는 너무 놀라 잠식이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시장을 갔던 것은 너였구나. 미리 장까지 받아놓고 새벽 시장 알리바이 만드느라 정말 욕받겠네. 사장님이 시키신 거예요. 퇴근하면서 미리 살 때면 다음날 식당으로 가지고 간다고. 야, 김수복이 여자 만나느라 적성에도 없는 머리까지 으면서 정말 고생했겠네. 어디 그 잘난 양반 나장 좀 볼까? 어디 있어? 당장 나와. 친구와 함께 한 것 같은데 제 말에 힘이 빠지면서 갑자기 하나씩 문을 열면서 끼워 넣기를 시작했어요. 헌데 주방 옆 작은 문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친구가 갑자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문을 두드렸어요.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쥐 새끼처럼 숨지 말고 나와.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이래? 그렇게 당당하게 나보다 좋은 여자 생겼다더니 큰 소리치던 그 인간 어디 갔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저는 참 어이가 없더군요. 누가 보면 제 여고 동창이 남편의 조강지 철화된 줄 알겠더라고요. 남편과 바람 피운 30년 친구와 또 다른 외도 현장을 덮치러 온 너무나 우습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견디다. 문이 열리면서 바람에 팬티를 날렸는지 나타났어요. 남편은 저와 여고 동창이 동행한 것에 놀란 듯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희를 번갈아 쳐다보더니라니 어떻게 왜 마누라랑 내연녀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으니 신기하니 소감이 어때? 이런 기이한 풍경을 가서 돈 죽을 것 같이 보려 해도 쉽지 않겠어. 안 그래, 여보? 저 여자가 하는 말 듣지 말고 난 진짜 한 번만 실수한 거였어. 근데 저게 거머리처럼 들러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야? 나도 사람인데 아무리 그래도 당신 친구랑 그랬으면 어땠겠어요? 그놈의 술이 문제였지.
이혼해서 힘들다고 징징거리면서 나를 불러들여서는 술을 마시고 덮치겠지요. 거니까 뭐, 너 뚫린 입이라고 그걸 말이라고 해. 억척스런 연고무 살겠다고 이혼하겠다는 거 말린 누군데? 이래, 저는 서로 잘못을 떠넘기는 못난 두 인간들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인간이 저렇게까지 추억할 수 있는구나 하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가만히 두 사람의 싸움을 지켜봤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누가 옳은 말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풍경이 너무 어이없고 어디까지 망가지나 한번 지켜보자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마치 여고 동창을 한 책이라도 하는 기세로 너무 달려들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서로 흥신하며 두들겨 패고 맞도록 내버려두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 눈앞에서 여자가 맞는 꼴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한 짓은 모르고 남만 원망하는 꼴이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미친 김수복이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네 눈에는 마누라가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하는 게 안 보이더라. 직장 잘려서 가장 노릇을 못하는 것도 모자라 그 상황에 내 친구랑 바람을 펴. 그것도 기가 막히게 쓰러질 일인데 너 또 다른 여가 있었어. 이게 무슨 얼토당토하는 일이야? 그래도 너 내 덕에 멀쩡하게 설렁탕집 사모님 소리 듣고 있잖아. 나도 아니었음. 진경이 깍쟁이가 너한테 설렁탕 비법을 알려줬을 것 같아. 너 혼자 생전 처음 해보는 식당 일을 어떻게 시작해놔도 있었으니까 가능한 것이죠. 일이야. 맞아. 정말 고마워서 나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아. 누가 보면 내가 나를 나라라도 살린 줄 알 것 같아. 알았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니까 너무 고마워. 나는 식당 아줌마를 만들어 놓고 너는 그 젊은 사람과 살고 싶다고 이혼을 요청해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었구나. 마누라 친구들과 노는 것만으로 부족해서 매일 새벽 시장 핑계로 아침마다 그런 짓을 해서 살아가는 게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솔직히 지금이야 안 늙어 보이고 살기 바쁘다. 마누라라고 나만 보면 한숨 쉬면서 돈 타령을 하고 너는 지금 그게 현실이라고 말했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이랑 뭐가 다른데? 그런 삶을 계속하다 보면 너는 생을 내다 못할 것이니까 아이고 내 걱정까지 해주는 너란 사람. 난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살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런 걱정은 마. 너와 함께 살면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썩고 떠나는 것 같아. 그렇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그래,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이혼하는 것으로 소원하면 될 거야? 옷 좀 제대로 입고 집에 와. 그렇게 손쉽게 떠날 거면 왜 그런 대담한 미장을 하고 나왔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나는 황당할 정도로 당당한 남편을 뒤로 하고 빌라를 앞만 보고 무턱대고 걸어갔어. 그런데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는지 모르게 함께 나온 친구가 옆에서 소리를 질렀어. 야, 그 사람들을 그냥 둔 채로 오면 어떡해? 내가 그들한테 머리털을 뽑아낼 듯해. 왜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시끄럽게 할까? 성미를 하겠다면 내가 가서 뜯어난 이젠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으니까 그럼 여긴 뭐 하러 왔어? 내 눈으로 확인해야 했던 것뿐이야. 내 남편이랑 놀고 나고도 멀쩡히 속인 넌데 내 말을 어떻게 믿어? 어이가 없네. 나는 무슨 동네북이야. 내 남편한테 이용당하고 너한테 맞고 나는 도저히 억울해서 이대로는 못 가. 경찰한테 잡혀가는 말든 나는 푸닥거리 한판 해야겠어. 그건 너 알아서 하세요. 나한테는 너나 적 있는 인간들이나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건 마찬가지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펄쩍펄쩍 뛰는 친구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하지만 그렇거나 말거나 신경 쓰는 여력도 없었네요. 하룻밤에 너무 많은 일을 당하다 보니 손끝 하나 움직이는 데까지 남아있지 않았죠. 그날은 식당이고 무엇을 할 수도 없어 결국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집에 돌아온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곧바로 쓰러져 잠만 잤어요. 한참을 멍하게 천장을 바라보니 자식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딸이 서울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망정이지 부모의 이런 모습을 보았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부모의 힘은 자식에게서 나오는 게 맞나 봅니다.
손가락 마디 하나 움직이는데도 없던 저는 자식들을 떠올리며 다시 힘을 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먹은 후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방에서 커다란 양푼을 꺼냈어요. 그 후 온갖 반찬을 넣고 밥을 비벼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정리했습니다. 이리 오후 3시가 지나도록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나는 마음가짐을 다잡으며 생각했어요. 나는 그런 인간들 때문에 몸도 마음도 상하게 되는 이유가 없어야 하고 자식들을 돌봐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남편과 다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원하는 그의 소원대로 빨리 끝내고 나의 삶에 집중하기로 했죠. 하지만 남편은 어떻게 연락해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래서 집으로 오라는 문자가 없더라고요. 메시지를 남기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문자를 남기고 한참이 지났을 때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기어들어왔어요. 헌데 불빛에 비친 남편의 얼굴은 마이했어요. 원통 손톱에 학힌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굳이 묻지 않아도 누구의 소행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진경이가 그랬나? 걔 성질을 아는 거 잊었네. 그러니 왜 그랬어? 아, 걸려도 참 더러운 거한테 걸려선 내가 너한테 맞았다면 그래도 이해가 되겠어. 근데 이게 어디야? 차지도 모르고 조강지처 할래야 어디 좀 봐. 아, 얼굴에 난장을 쳤네. 좀 기다려봐. 이렇게 말하며 연고를 가져다 남편의 얼굴에 발라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 의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그렇게 보지 않아도 돼. 너를 붙잡을 생각은 없으니 싫다는 사람을 더 이상 붙잡아봐야 뭐 하겠니? 그리고 너처럼 말하는 대로 인생을 얼마나 살겠냐고? 싫어하는 사람과 살라고? 그래, 20년 넘게 살아온 남자가 소원 하나는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혼이라도 할 수 없겠지? 그래. 아, 역시 너는 참 현명해. 내가 어쩌다가 진경이에게 넘어간 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정말 실수였어. 내가 지금 얼마나 후회하는지 너는 모를 거야. 그래, 알았어. 믿어줄게. 근데 앞으로 어떻게 생각해? 어쩌다이? 뭘 진경이가 말이야? 그 애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지배했는데 벌써 잊은 거야? 오늘도 봐, 자기. 얼굴이 이 정도인데 그 여자 얼굴이라고 멀쩡하겠지. 맞지? 남편은 제 눈치를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저런 그 여자도 참 어이가 없겠다. 와이프한테 맞은 것도 아니고 다른 내 연니한테 맞았으니 참 내가 그 사람 볼 면목이 없어. 진짜. 아니, 이게 무슨 산삼을 삶아 먹었나 말리는 나를 벽에다 내던지고 달려드는데 곧 누구 하나 실려가게 생겼더라고. 진경이, 내가 어떻게 정리해볼게. 시간을 좀 줘. 내가 걔랑 30년을 허투 보냈겠죠. 걔 마음은 내가 제일 잘하니까 나한테 맡겨. 뭐, 정말 아니. 당신이 왜, 당신이 내 입장에서 생각해봐. 진경이랑 그 여자 중에 누가 더 당신과 함께 사는 사람이 더러울 것 같아. 그 여자에게 화가 나지만 진심 속에 용서할 수 없어. 남편과 놀며 우리 집에 오고 밥을 먹고 명절을 보내는 그 여자. 그 생각에도 가슴이 아프네. 이미 너와 나 사이는 멀어졌고 여기서 더 남은 게 없어. 정말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겠니? 내가 참 부끄럽지만 너도 내가 이혼을 강행하면 참을 만한 게 없다는 걸 알아. 유책 배우자조차도 요청하지 않고 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난 바로 손 들겠다고 말할게. 애들한테는 그냥 우리가 안 맞아서 이별한 걸 비밀리에 말하고 나중에 그 일로 인해 이해할 거야. 못하는 나이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 물론 당신도 내 조건을 들어주면 말이야. 이 집이랑 식당 그리고 남은 재산 모두 주고 나간다는 조건이면 그렇게 해줄 거야? 뭐, 그럼 나한테 빈털터리로 나가라는 거야? 당신이 간절하게 이혼하길 원할 때 뭐라 그랬어? 이혼만 해주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했잖아. 내가 만약 이혼을 못한다고 버티고 진경이가 계속 괴롭히면 그 직원이라고 언제까지 참아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당신한테 뭐가 중요한지 생각해 보라고 말이야. 재산이라고 해봐도 뭐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그것 때문에 어렵게 만난 인연을 놓칠 것 같아요. 이런 사랑 당신과는 다시 만날 수 없는 것 같아서 당신만을. 아마 그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사람, 그런 여자는 아니에요. 돈 한 푼 없는 알바생, 그럴 바엔 없어. 말하고 싶었던 대로 그렇게 하자. 모두를 위해 최선이야. 1시간 주겠어. 전화해. 마무리하고 남편의 옷가지를 챙겨. 내게 주려는 남편의 가방을 챙겨준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나. 이야기하려는 목표 때문에 이미 회복할 수 없는 관계에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제 이야기를 받아들이기로 한 남편이 연락해 왔어요. 저희는 모든 재산 정리를 마친 후 이혼 서류에 서명하여 이혼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남편이 알지 못했어요. 제가 재산 분할 도중 다른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였죠. 그 소송은 남편의 전 여자친구 중 한 명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고, 제가 3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관련 판결문을 식당 카운터에 고의로 올려놓아 직원들과 손님에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소문을 퍼뜨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만 한다는 이유였어요. 명예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 같진 않았거든요. 그러나 역시 소문은 빠르게 퍼졌는데 남편이 여자 둘과 관련된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사회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결과 소문이 중심에 있는 두 여자와 남편은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화가 난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너, 약속이 다르잖아. 진경이 정리해주고 우리는 그냥 둘 것처럼 말했지만 진경이 아직도 날뛰고 있어 우린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사람에게 3천만 원이나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이게 어떤 경우에도 허용할 수 없는 짓이야. 나는 그런 약속한 증거가 있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뭘 아쉬워서 내 연인을 정리해주니 내가 산 동은 내가 치워야지. 그리고 지금 여기 와서 상황을 따질 때야. 이럴 때에 빨리 가서 내 연인들을 패치해. 합의금이나 벌어 내가 벌벌 떨면서 지키려고 했던 그 여자 화나서 도망이라도 가면 어쩌려고 아니면 진경이가 또 해코지 할지도 모르겠다. 어서 가봐. 남편은 뒤늦게 억울해했지만 자기가 어쩌겠어요. 발을 동동 구르며 분해하기 할 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제가 이혼을 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미친 듯이 식당 일에만 매달렸어요. 잡생각을 떨쳐버리고 싶기도 했고 돈을 벌어 자식들에게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 놀라웠습니다. 저는 얼마 전 월세로 들어와 장사를 시작했는데 건물을 매입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대구 내 다른 지역에서 호점을 운영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피눈물의 노력 끝에 이룬 결과였지만 너무나 보람차웠어요. 그러나 어제 예상치 못하게 한 사람이 식당을 찾아왔어요. 그 사람은 바로 2년 전 사랑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가 현장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다며 자신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털어놓고 그 후 내가 주는 설렁탕 한 그릇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웠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이곳에서 일을 도와주면 어때요? 요즘 낮은 해가 뜨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졌고 당신도 믿을 만한 사람이 도와준다면 덜 힘들 것 같아요. 아니면 그렇지 않나요? 믿을 만한 사람 하나도 없는 세상 사람은 다 믿어도 당신은 못 믿지. 여자들 삶은 호박에 이도 안 들어갈 소리 집어치우고 다른 데 가서 알아봐. 소문에 듣자 하니 넘쳐나던 내 언니들한테 다 팽팽하고 어디 쪽방에서 살고 있다며 돈 없어도 변하지 않을 사랑이라더니 혼자 생각이었나 봐. 나는 당신한테 남은 연민이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불쌍한 척하지 말고 당장 꺼져. 남편은 서슬퍼런 제 회침에 어깨를 늘어뜨리고 돌아갔어요. 저는 자식들이 남편을 만나는 것까지야 막을 생각이 없었지만 저희 부부 사이에 이를 눈치챈 아이들 스스로가 아버지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순간의 욕망에만 눈이 멀었던 과거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죠. 하지만 뒤늦게 후회한다 해도 무슨 일입니까? 한 번 뒤틀린 믿음을 돌이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부디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인연이 된다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따끈한 설렁탕 한 그릇으로 대접하고 싶네요. 그럼 다들 맛있는 식사하세요. 오늘의 이야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